자, 오늘 원자의 구조 여기 배울 차례인데, 자, 원자는 너네 중학교 때부터 많이 했잖아. 원자가 뭐니?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입자죠. 그래서 너네 세상의 대부분의 물질들이 원자로 구성이 돼 있잖아. 고체는 원자들이 다닥다닥, 액체는 약간 떨어져 있고, 기체는 뭐 매우 떨어져 있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우는 거죠. 그래서 원자의 구조는 통합과학 할 때도 많이 배우듯이 원자 가운데 뭐 있니? 다 어디 갔니? 어디 갔어? 야, 원자 가운데 뭐 있어요? 원자핵이 있죠? 원자핵. 그리고 원자핵 안에 보면은 플러스 띄는 또 입자가 있죠. 원자핵 안에 플러스 띄는 입자를 뭐라 그래? 양성자. 그 다음에 전기 안 띄는 중성 입자도 있죠. 중성자. 그리고 원자핵 주위에 마이너스 띄면서 이렇게 움직여 다니는, 운동하고 있는 또 입자가 있어요. 이거는 뭐지? 전자. 그래서 원자라 그러면은 이 원자핵은 움직이지 못하고 전자만 움직여 다녀요. 원자핵은 왜 못 움직인다고 배웠지? 무거워서. 얘네도 밥 많이 먹고 무거우면 움직이지 않잖아. 응? 그럼 전자는 왜 움직여요? 가벼워서. 그치?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배울 거는 뭐냐면은 이 원자 안에 이런 입자들을 옛날에 과학자들이 실험을 통해서 알아냈어요. 밝혀냈는데, 어떤 실험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입자들을 밝혀냈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 맨 처음에 전자부터 발견해요. 전자는 톰슨이라는 과학자가 있거든. 과학에서 뭐 과학자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알아두면 좋죠. 톰슨이라는 과학자가 음극선 실험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음극선 실험이 어떤 건지 이제 선생님이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서 음극선 실험이라는 걸 해서 원자 안에 전자가 있다는 걸 밝혀내고, 그 다음에 원자핵을 발견해요. 원자핵은 러더퍼드라는 과학자가 있어요. 이 과학자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실험을 해서 밝혀내요. 그 다음은 원자핵 안에 있는 양성자를 발견하게 되는데, 요거는 요 원자핵 발견했던 러더퍼드하고 그 다음에 골트슈타인이라는 과학자가 있어요. 요 과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지는데 양극선 실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성자를 발견해요. 중성자는 체드윅이라는 과학자에 의해서 밝혀지는데, B가 무슨 원소지? 베릴륨, 그치? 베릴륨판에 알파 입자 충돌 실험이라는 걸 해요. 자, 지금 처음 배우니까 이게 어떤 실험들인지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 그래서 시대 순서대로 하면은 이렇게 원자 안에 들어있는 입자들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건 기본 지식인데, 원자라 그러면 중성이에요. 전기를 안 떼요. 왜 중성이지? 플러스 띄는 애가 누구니? 응? 양성자. 가만히 있으면 졸리니까 자꾸 대답해봐. 근데 원자 안에 플러스 띄는 양성자 숫자랑 마이너스 띄는 애가 누구지? 전자 숫자가 어때? 같죠. 같기 때문에 니네 통합과학 때도 많이 했듯이 원자라 그러면
플러스 개수, 마이너스 개수,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숫자가 같기 때문에 중성을 띄게 되죠. 자, 더 자세한 원자의 뭐 내용은 뒤에서 이제 가르쳐 줄 거고, 자, 그럼 음극선 실험부터 한번 보자. 음극선 실험. 무슨 과학자? 톰슨. 너네 그래서 2학년 때 올라가면은 과학자 이름 가끔 보기 중에 나올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 이름도 한번 봐두세요. 톰슨이라는 과학자가 무슨 실험을 통해서? 음극선 실험. 그러면 음극이라 그러면은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마이너스겠지, 그지? 자, 그럼 봅시다. 어떤 실험인지. 오늘도 많이 더워요. 오늘 며칠이야? 8월 11일? 오늘 올림픽 이제 해외시 간다 그러더라. 올림픽 관심 없죠? 왜 박수를 쳐? 니네 올림픽 하니까 정규 방송에서 다른 게 안 하지. 드라마도 안 하고 예능도 안 하고. 그래요. 자, 음극선 실험. 제목을 전자발견이라고 하자. 전자발견. 톰슨이라는 과학자가 여러 가지 실험을 하다가 음극선 실험을 해서 밝혀냈는데, 자, 요 지금 프린트 내용은 간단하게 요점 정리로 돼 있어서 추가적인 거 선생님 적어줄게요. 선생님 적어주는 거 다 알고 계셔야 돼. 이런 관이 있었어. 그리고 관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진공 상태. 진공이면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지? 그래서 진공관을 준비하고 여기에다가 금속으로 된 판을 하나 갖다 놓고 또 이쪽에다가도 금속으로 된 판을 하나 갖다 놓고 이 판에는 구멍을 이렇게 뚫어놨대요. 그리고 이 금속판에다가 전기를 붓는데 전기. 근데 이쪽에 마이너스 극을 꽂고 이쪽에 플러스 극을 꽂고 그리고 여기 금속판에다가 이제 전기를 보내준 거야. 굉장히 높은 전압으로. 너네 전압이라 그러면 이제 물리하고 관련이 있는데 전압이 뭐지? 전류를 흐르게 하는 압력이야. 그러니까 전류를 흘려주는 압력인데 고전압. 굉장히 큰 압력으로 밀어줬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기의 에너지를 굉장히 세게 공급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이게 전기를 공급했더니 여기서 무슨 빛이 이렇게 나오더래. 그리고 이 빛이 나왔는데 이 구멍을 통해서 이 빛이 이렇게 나아가더래. 그럼 이제 톰슨이라는 과학자가 이 빛이 왜 나오지? 그러면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빛을 보니까 지금 여기 마이너스 극에서 무슨 극 쪽으로 가고 있니? 플러스 극 쪽으로 끌려가고 있지? 그럼 이 빛은 무슨 마이너스의 성질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음극선이라고 해. 마이너스 성질이 있으니까 플러스 쪽으로 끌려가겠지. 이해됐니? 이해 안 되면 안 된다 그래? 자, 그럼 이 빛이 왜 나왔냐면은 너네 금속판도 물질이니까 뭘로 구성이 돼 있니? 원자로 돼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원자 우리 통합과학에서도 배웠듯이 원자 핵이 있고 겉에 전자들이 있는데 전자들이 움직여 다니는 전자 껍질이 이렇게 있지. 무한대까지. 근데 너는 전자가 여기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있을 때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껍질 중에 누가 전자가 에너지가 더 클까? 틀려도 돼요. 자꾸
그 대답해봐. 대답 안 하는 것보다 좋아. 두 번째 껍질의 전자가 에너지가 더 크죠. 그래서 얘네 1학기 때 시험 봤을 때 이거 배웠어요. 전자는 바깥쪽 껍질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자꾸 커진다 그랬어. 커진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가 어때? 가장 작죠. 그러면 이 금속판 안에 원자가 있을 거고 원자 안에 전자들이 있었어. 그러면 전자가 이런 전자 껍질에서 막 돌아다니고 있었겠지, 그치? 근데 거기다가 고전한 전기 에너지를 공급한 거야. 그럼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니까 어떻게 돼? 이 전자가 에너지가 커질까 작아질까? 에너지를 받았으니까 커지겠지, 그치?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흡수해서 에너지가 커지니까 자꾸 바깥쪽 껍질로 옮겨가겠지. 전자가 옮겨가는 거를 전자 전이한다 그래. 근데 굉장히 큰 전기 에너지를 받았기 때문에 얘가 옮겨가다가 바깥쪽으로 튀어나가는 현상이 생겨요. 에너지가 커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 금속판에서 전자가 툭툭 막 튀어나와. 이렇게. 근데 원자 밖으로 튀어나오다 보니까 이 전자는 마이너스를 띠잖아. 그치? 그럼 무슨 쪽으로 끌려가? 플러스로 끌려가겠지. 그럼 플러스로 끌려가는 힘에 의해서 얘가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나아가게 되는데 이 전자들이 에너지를 갖고 있어. 에너지를 갖고 있으니까 그 에너지가 어떻게 돼? 빛으로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톰슨이라는 과학자가 요런 실험, 요거를 음극선 실험이라고 그러거든. 플러스 쪽으로 어떤 입자가 움직여 가서 빛이 나왔다. 그럼 플러스 쪽으로 간다라는 거는 물질, 원자 안에는 마이너스 띠는 어떤 입자가 있다. 그러면서 전자라는 거를 밝혀내죠. 이렇게 됐니?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더 깊이 들어가면은 너무 전문적인 거라서 나중에 대학교 때 뭐 화학 쪽으로 갔을 때나 좀 연구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음극선의 여러 가지 성질들을 또 조사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음극선이 뭐야? 원자 안에 있던 전자들의 흐름이야. 전자들이 흘러가는 거. 됐니? 그 요거 보세요. 요 금속판에서 음극선이 나아가고 있어. 빛이 나아가고 있어. 전자들이 흘러가고 있는데 선생님은 이쪽에다가 마이너스 그려둔 거고 얘는 여기가 마이너스야.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그걸 하나 더 이렇게 연결을 시켜놨더니 음극선이 플러스 쪽으로 휘더래. 그리고 음극선이 플러스 쪽으로 휘는 걸로 봐서 이 음극선은 무슨 전기를 띠고 있다? 마이너스를 띠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 이 음극선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무슨 물체를 갖다 놨대. 그랬더니 뒤에 물체 모양대로 그림자가 생기더래. 너네 그림자는 왜 생기니? 너네 오늘 왜 다 일로 몰려 앉았냐? 여기 책상도 많은데. 그렇게 좋아? 야, 그림자가 왜 생기니?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 여기 손을 이렇게 하면 뒤에 그림자 생기지. 그 빛이 직진해서 가다가 선생님 손 물체를 통과하지 못하니까 손 모양대로 그림자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이 물체 모양대로 그림자가 생기는 걸로 봐서 이 음극선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다? 직진하는 성질을 갖고 있구나. 그렇게 또 알아내고, 그 다음에 여기 바람개비를 갖다 놨대요. 바람개비를 설치해놨더니 바람개비가 돌더래. 그럼 음극선이 이렇게 가다가 바람개비를 어떻게 했다? 쳤다는 얘기지. 니네 여기 바람개비 날개가 있어. 그러면 전자, 음극선이 이렇게 가다가 얘를 빵 친 거야.
팡 치니까 바람개비가 어떻게 돼? 돌아가겠지. 됐나? 근데 어떤 물체를 이렇게 칠 수 있다라는 거는 얘가 질량이 있다라는 거거든. 질량이 없으면 얘 움직일 수 있을까 없을까? 얘 부딪혀도 못 움직여요. 그래서 바람개비가 회전하는 걸로 봐서 아, 음극선은 질량이 있구나. 뭐 이런 사실들을 알아내게 돼요. 그래서 요 음극선 실험 한번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니네 눈 보니까 벌써 졸린 것 같아. 아니지? 원래 눈이 그렇게 생긴 거지? 자, 눈 똑바로 뜨고 이 녀석이. 선생님 목소리만 들으면 졸린가 그냥. 선생님이 얘기했지 밤에 잠 안 올 때 응? 선생님 영상 좀 보고 있으라고. 응? 그럼 잠이 잘 올 거예요. 응. 너네 공부했던 거 집에 가서 저기 뭐야 사진 찍은 것도 좀 다시 한번 보고 영상도 좀 한번 보고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많죠. 선생님 영상 안 보더라도 너네 EBS 강의는 무료잖아, 그치? 응. 그런 영상들도 한 번씩 봐요. 자, 그 다음 자, 여기 봐봐. 누구는 필기 안 할게. 톰슨이 뭘 발견했다? 전자 발견했다. 그럼 아직까지 원자핵은 발견했어? 못했어? 못했죠. 그래서 톰슨이 전자를 발견하고 나서 원자 안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띄는 어떤 입자가 군데군데 박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박혀 있다가 아까 고전압 전기 에너지가 공급됐더니 얘가 튀어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 그러면 너네 전자만 발견이 됐는데 그러면 세상의 물질이 원자 안에 이 전자만 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물질이 마이너스 떠야 되잖아. 그치? 근데 물질이 중성이죠. 평소에는. 그래서 플러스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플러스 띠는 어떤 바탕 위에 전자들이 박혀 있다. 이런 원자 모형을 주장을 해요. 맞는 건 아니지. 지금은 원자 모형이 밝혀졌는데 나중에 또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원자 모형이 또 바뀌어요. 그래서 너네가 과학 공부 열심히 해서 지금 너네 배우고 있는 원자 구조 말고 다르게 생긴 원자 구조라고 밝혀낼 수 있으면은 노벨상 받겠죠. 노벨상 받으면 뭐 평생 먹고 살겠지. 뭐 나라에서도 막 연금도 주고 그지? 열심히 해봐. 너네는 머리가 좋아서 다 할 수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자핵을 발견해요. 자, 원자핵은 아까 누구라 그랬지? 기억력이 어느 정도 되나 한번 물어보자. 원자핵 누가 발견했지? 이름이 어렵죠? 처음 배워서? 러더버드. 아까 뭐라 그랬니? 톰슨이라 그랬지? 톰슨은 아까 막 그랬죠? 전자 발견. 원자핵은 러더버드라는 과학자에 의해서 좀 발견이 되는데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거예요. 자, 알파 입자가 뭐냐면은 얘들아, 알파 입자가 뭐냐면 헬륨 원자핵을 알파 입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알파 입자가 있으면 또 무슨 입자도 있을까? 뭐 베타 입자도 있겠지. 베타 입자는 전자 같은 거를 베타 입자라고 해요. 그래서 화학이나 과학에서 알파 입자, 베타 입자 나오면은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헬륨이 너는 원자 번호 몇 번이니? 2번이죠. 그러면 양성자가 몇 개야? 2개. 그지? 그 다음에 헬륨이 2번이고 얘 질량이 4를 갖죠. 일반적인 헬륨이 질량이 4야. 근데 조금 이따 하겠지만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숫자 가지고 매기고 질량은 양성자 플러스 뭐?
중성자 가지고 매기는 거지. 그럼 이게 헬륨 원자핵이에요. 통합과학 때 배웠잖아요. 1학기 때. 수소하고 헬륨. 헬륨 원자핵인데 빠바바바바바. 헬륨 원자핵은 무슨 전기를 띠니? 네? 플러스 띠어 마이너스 띠어? 플러스 띠잖아. 플러스 띠는 헬륨 원자핵을 알파 입자라 그래. 그럼 산란이 무슨 말일까? 네? 퍼지는 현상을 산란한다 그래. 그래서 여기 실험 장치가 나와 있는데 보자. 여기 얇은 금박을 하나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금이 금속이지. 금속은 얇게 펼 수가 있어. 그래서 금으로 얇게 펴서 금박을 하나 만들어 두고 여기에다가 알파 입자를 쌌대요. 알파 입자 발생기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알파 입자를 쌌어. 근데 알파 입자가 무슨 전기 띠고 있어? 플러스 전기 띠고 있죠. 맞니? 당연히 눈에 안 보여. 알파 입자를 쌌는데 얘도 지금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있어서 이렇게 빛으로 관찰이 돼요. 그럼 이 빛을 감지하기 위해서 형광막이라는 걸 설치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알파 입자가 금박으로 갔는데 알파 입자의 대부분의 알파 입자가 그대로 통과를 하더래. 금박을. 그럼 금박도 물질이니까 뭘로 구성이 되어 있니? 원자로 되어 있지, 그치? 근데 대부분 그대로 통과한다는 걸로 봐서 금박 원자 안에는 대부분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알아내요. 그래서 니네 실제로 원자가 이렇게 있으면 물질 안에 이렇게 원자들이 있으면 원자 가운데 원자 핵이 있잖아, 그치? 원자 핵은 되게 조그매요. 니네 원자가 잠식 운동장이라 그러면은 그 안에 모래 한 톨 정도가 원자 핵의 크기래. 근데 잠식 운동장 엄청 크지? 잠실 안 하면 그냥 인천 운동장이라고 할까? 인천 운동장 엄청 크잖아, 그치? 거기에 있는 모래 한 알 정도, 그 정도 크기밖에 안 돼. 근데 이제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크게 그린 거고. 그 원자핵이 있는데 나머지는 뭐야? 다 전자들이 돌아다니는 빈 공간이지. 그럼 여기다 알파 입자를 쌌어. 알파 입자를 쏘면 어떻게 돼? 대부분이 빈 공간이니까. 알파 입자가 그대로 직진하겠지. 이해됐나? 그래서 알파 입자가 대부분 그대로 직진, 통과한 걸로 봐서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서 일부가 굴절을 해요. 굴절이 뭐냐? 꺾이는 걸 굴절한다 그러지? 이렇게 가다가 굴절을 하더래. 또는 심지어 반사도 하더래. 얘가 가다가 뚱 튕겨나가더래. 그래서 일부 알파 입자가 굴절이나 심지어 반사, 튕겨나가는 걸로 봐서 이 원자 안에는 플러스 띠는 무슨 입자가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알아내요. 그래서 그 원자핵이라고 나중에 이름을 짓고 밝혀내거든? 그거 봐봐. 여기 가운데 원자핵이 있어. 원자핵이 무슨 전기 띠고 있어? 플러스. 그럼 이 알파 입자가 플러스 띠고 있잖아. 그치? 그럼 플러스 띠고 있는 입자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부딪히면 어떻게 돼? 얘가 이렇게 굴절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 플러스 띠는 알파 입자가 거의 정면으로 충돌하면 어떻게 돼? 얘도 플러스고 원자핵도 플러스니까 서로 밀어내겠지. 반발력이 생기면서 이렇게 반사도 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정리하면
러더퍼드가 이런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원자 안에 대부분 빈 공간으로 되어 있고 크기는 작지만 플러스 띄는 어떤 입자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원자 얘기라고 나중에 얘기를 하죠. 이해됐니?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밝혀내게 돼요. 그러면 이제 러더퍼드가 원자 핵을 알아냈어. 그래서 봐봐. 러더퍼드가 원자 모형을 이제 제시를 해요. 가운데에 플러스 D는 원자 핵이라는 게 있고 전자는 어떻게 돼? 그 전에 톰슨이 밝혀낸 거지. 전자들이 박혀 있는 건 아니고 이런 주위로 움직여 다닌다. 이런 모형을 얘기를 해요. 됐어? 과학이니까 이런 연도 같은 거는 중요하지 않죠? 그냥 참고 삼아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은 뭐? 얘기를 해, 뭐? 지금이 뭐? 이제 계약한 지 일주일 됐나? 네. 학교 가니까 좋지?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고. 이제 방학 때 놀 때가 좋지 뭐, 그치? 학교 가니까 애들이나 선생님 좀 바뀌었니? 머리 스타일도 좀 바뀌고, 응? 성격이 바뀌긴 쉽지 않고. 방학 동안에 그 염색, 너네 여학생들이랑 염색하는 학생들 많이 있었을 텐데. 염색하는 애들 많이 있지 않아? 요즘은 염색 가지고 뭐라고 안 그러죠? 참 좋은 시절이야. 선생님들은 염색하면 막 난리 났는데. 교문부터 그냥 염색하고 들어오면 교실까지 오리걸음으로 계속 걸어가고. 심지어는 교문에 못 들어오겠는데 빨리 미용실 가서 저기 시커먼 색으로 다시 염색해 그래. 자, 보자. 요 말할 동안 잠깐 딴 얘기했고 보자. 양성자. 자, 양성자는 아까 원자핵 발견했던 러더퍼드라는 과학자, 그 다음에 골트슈타인이라는 과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지는데 무슨 실험? 양극선 실험이라는 걸 해요. 근데 이 실험은 이 책이 없죠, 그죠? 예, 근데 다른 책에는 나온 책도 있는데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아서 뭐 문제 같은 데는 잘 안 나와. 너네 2학년 때 올라가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음극선 실험 있지, 전자. 그 다음에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원자핵. 그거 두 개가 잘 나와. 자, 그런데 알아두면 좋죠. 보자. 봐봐. 이렇게 관을 또 준비해요. 근데 아까 전자 발견한 음극선 실험은 요한이 진공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요한에다가 수소기체를 넣고 실험을 했대. 수소기체. 수소가 몇 번? 1번이죠. 네? 수소가 1번. 수소가 1번이니까 양성자 하나가 있겠지, 그치?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주에 가장 많이 있는 수소는 질량을 1을 가져요. 그럼 질량을 1을 갖는다라는 건 중성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주의 한 98% 이상은 양성자 하나하고 전자 하나로 이루어진 수소야. 이거 수소가 있어요. 넣어뒀어. 그리고서 또 금속판을 연결을 해요. 그리고 또 여기다 구멍을 뭐 이렇게 뻥뻥 뚫어놨어. 그리고 전기를 꽂았어요. 이번엔 거꾸로. 이쪽에다가 플러스를 꽂고 이쪽에 마이너스 꽂았어.
아까 음극선 실험하고 거꾸로야. 그리고 굉장히 높은 전압을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또 여기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구멍 뚫어놨더니 이 구멍을 통해서 또 빛이 이렇게 가더래. 그러면 빛이 또 왜 나올까? 이번엔 무슨 극으로 끌려갔어?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갔지. 이 빛이, 그치? 그럼 이 빛은 마이너스로 끌려간 걸로 봐서 플러스 성질이 있겠지. 그래서 이걸 양극성이라고 해요. 양극성. 응? 양극성. 그럼 이게 뭐지? 그러면서 또 과학자들이 연구한 거죠. 근데 수소 갖고 실험했지? 수소가 1번이니까 안에 뭘로 구성이 돼? 양성자하고 뭐? 전자로 구성이 돼 있지, 그치? 그런데 바이 조금 재미없어요, 여기. 양성자하고 전자로 구성이 돼 있는데 전압, 전기 에너지를 공급했어. 그러면 전자가 어떻게 될까? 아까 같이 원자 밖으로 튀어나가겠지, 그치? 에너지가 커지니까, 그치? 그러면 이 전자가 튀어나가 버리면 누구만 남니? 양성자만 남죠, 그쵸? 이해됐나? 수소는 1번이니까 양성자 하나, 그리고 전자 하나로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다 전기 에너지를 공급했더니 전자가 튀어나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양성자만 남지? 그럼 전자는 어느 쪽으로 갈까? 플러스 쪽으로 막 가겠지. 그럼 양성자 혼자 남았지. 그럼 얘는 어디로 끌려갈까? 마이너스로 끌려가겠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얘도 에너지가 있어서 빛의 형태로 나오더라, 그런 얘기야. 그럼 플러스 입자지? 플러스 입자? 요 양극선은 누구? 양성자가 흘러가는 거야. 양성자가. 그러면서 요 정도만 알면 되고 더 깊이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요 정도로. 그래서 이제 이런 실험을 통해서 양성자를 발견해요. 마지막으로 안 한 거 누구 있니? 중성자 있죠? 중성자를 발견하는데 어떤 과학자 기억하니? 기억하네. 체드윅. 이거 어떻게 기억하지? 나와 있어요? 자, 체드윅이라는 과학자는 베릴륨판에 알파 입자 충돌 실험을 하는데, 베릴륨도 금속판이야. 그래서 금박같이 베릴륨 금속판을 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알파 입자를 쌌대요. 알파 입자가 헬륨 원자핵이라 그랬어. 맞니? 얘를 쌌더니 뒤에서 어떤 입자가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그러니까 베릴륨 판에 알파 입자가 팡팡 치면서 그 충격에 의해서 어떤 입자가 튀어나오더래. 근데 지금까지하고 다르게 중성 뛰는 입자가 튀어나오더래. 너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돼? 전자는 무슨 전기이지? 마이너스. 원자핵은 플러스. 양성자는 플러스. 지금 전부 다 전기 띄었잖아, 그치? 근데 전기 안 띄는 입자가 뭐가 튀어나오더래. 당연히 눈에 안 보이지? 근데 요거를 감지하는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물질 안에 원자 안에 중성 뛰는 입자도 있다. 그러면서 이걸 중성자라고 밝혀내죠. 뭐 이런 실험이야. 그래서 요거 두 가지 실험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한번 봐두긴 하세요. 다 도움 될 거예요. 나중에 이형에 들어가서.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원자 안에 있는 입자들을 알아내게 돼요. 그럼 여기 밑에 이제 원자의 구조하고 이런 게 나오는데, 야, 졸린 사람 저기 찬물에다 떠와.
사탕 가져와서 먹는 거지. 괜찮아? 돌린 거 아니지? 원래 눈이 그렇게 생겼다 그랬지? 다 했어. 1시간 수업이라 이거. 금방 끝나죠. 조금 이따 통합과학이 3시간이니까 조금 길긴 한데. 자, 기운 내고 보자. 자, 요거는 다 설명한 거예요. 너네가 알고 있는 거. 원자 안에 원자핵, 원자핵 안에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겉에 전자가 움직여 다니죠. 다 알고 있는 거. 거기에서 요 밑에 것도 너네가 다 알고 있는 거야. 보자. 원자핵 안에 양성자, 중성자가 있는데 양성자, 중성자는 질량이 거의 비슷해요. 요거는 질량의 비야. 1대1. 거의 비슷해. 중성자가 아주 약간 질량이 조금 더 큰데 거의 비슷해. 근데 전자는 질량이 어때? 양성자, 중성자보다 한 1800배 정도 작죠. 그러니까 얘가 엄청 가벼운 거야. 가벼우니까 얘가 움직여 다니는 거.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양성자, 중성자는 전자보다 1800배 정도 무겁지.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상대적 전하, 서로 비교해 봤을 때 전기, 양성자는 플러스 띄고 중성자 중성, 전자는 마이너스. 다 알고 있는 거. 그 다음 요거 통합과학 때 배웠죠. 화학에서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원자 번호 뭐 가지고 매긴다고? 양성자 수.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 외우라고 그랬잖아. 그치? 다 외웠니? 당연히 외워야지 그거. 3학년 때까지 계속 쓰여. 근데 플러스 양성자 개수랑 마이너스 전자 개수가 어때? 같지? 그래서 양성자 숫자는 전자 숫자 가지고 원자번호 매기잖아. 그럼 예를 들어보자.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아까 마음에 드는 원소 하나 불러봐. 20번까지 중에 20번 바깥쪽 묻지 말고. 20번 바깥쪽은 선생님도 외우지 않아요. 뭐가 마음에 드니? 그래, 나트륨 할까? 나트륨을 몇 번? 11번이에요. 11번. 그러니까 니네 1번부터 수엘립에 붕탄질사 이렇게 세려면 시간 오래 걸리잖아. 그치? 그래서 자주 하다 보면 그냥 외워져. 나트륨 11번이야? 그러면 책상 똑바로 놓고. 자, 나트륨이 11번이야. 그럼 나트륨 안에 양성자 몇 개? 11개. 그리고 원자는 중성이니까 전자도 몇 개? 11개. 이렇게 들어있는 거지. 그치? 근데 이 번호만 가지고 중성자 개수를 알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얘 질량. 원자의 질량이니까 우리가 앞에서 전에 배웠듯이 원자의 질량을 뭐라 그래? 원자량이라 그래. 그 원자의 질량은 어떻게 매기지? 양성자 숫자랑 또 뭐? 중성자 숫자를 합해서 원자의 질량을 매기죠. 전자 질량은 생각한다 안 한다? 무시해버려. 왜? 질량 따질 때는 너무 어때서? 가벼워서 무시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나트륨이 원자량을 여기 왼쪽 위에 써요. 23 정도 같거든? 그럼 얘가 질량이 23이래. 근데 원자 번호가 11번이니까 양성자가 몇 개야? 11개죠? 그럼 중성자가 몇 개일까? 12개가 돼야지.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 합해서 원자량, 질량이 23이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이것도 꼭 알아두고. 그럼 뒷장인가? 뒷장으로 한번 가보자.
자, 뒷장에 가면은 요거 얘기한 거야. 봐봐. 왼쪽 아래 원자 번호, 왼쪽 위에 질량. 니네 오른쪽 아래는 뭐 쓰니?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오른쪽 아래는 원자 개수 쓰는 거지. CL 원자가 2개 붙어 있다. 그럼 오른쪽 위에는 뭐 쓰니? 오른쪽 위에 이온수 쓰죠. 양이온, 음이온. 응? 얘는 뭐야? 전자 2개를 잃어버린 거지. 그래서 양성자가 2개 더 큰 거지. 얘는 전자 하나를 얻은 거지. 통합과학 때 옥텟 규칙 기억나? 288? 그거 맞춰서 안정하기 위해서, 그치? 그래서 여기는 이온 숫자를 쓰는 거야. 자, 진짜 마지막이에요. 자, 요거 이제 한 10분만 하고 끝내줄게. 동위원소라는 게 있어요. 한 시간 저녁 시간 동안 뭐 할 거야? 궁금해서 그래. 뭐 할래? 응? 저녁 먹고 왔다며. 너네 다음 주부터 그냥 4시간 이어서 할까? 아니, 그건 아니야. 계속 하느라 그러네. 야, 중간에 1시간 비면 할 게 없잖아. 밥도 먹고. 성민아, 뭐 할 거야? 모르겠어? 생각 중이야? 선생님 문제 줄게. 문제 좀 풀고. 자, 봅시다. 동위원소. 자, 요거 너네 동위원소 1학년 통합과학 때 잠깐 이렇게 소개가 되던지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잠깐 가르쳐주는 학교들이 있을 거야. 근데 여기서 조금 자세하게 배우는 거야. 보자. 이렇게 안 말라. 자, 동위원소. 자, 뭐든지 정의를 좀 잘 알아두면은 문제 같은 거 풀 때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잘 보세요. 정사야, 봐봐. 인상 그렇게 쓰지 말고 좀. 동위원소가 뭐냐면 양성자 수가 같아서 너네 양성자 가지고 원자 번호 매기죠. 그럼 양성자 숫자가 같으면 같은 원자라는 거지. 그래서 양성자 숫자가 같아서 같은 원자, 성질은 같아요. 근데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이 다른 원소를 동위원소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뭔지 예를 하나 들어줄게. 뭐 문제 같은 데 자주 나오는 거는 요거 수소 또는 염소 이런 거 잘 나오거든. 이런 거. 네. 보자. 요거 너네 학교 1학년 때 그때 학교에서 가르쳐줬다 그러지 않았나? 수소 종류. 자, 수소가 있어. 수소가 원자 번호 몇 번? 1번. 양성자 몇 개? 1개. 그치? 그럼 얘도 수소고 얘도 수소고 얘도 수소니까 양성자 1개씩 성질은 다 똑같겠죠. 수소의 성질. 그치? 근데 질량이 1짜리, 2짜리, 3짜리가 있어요. 수소는. 그럼 질량이 1이라는 거는 중성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요거 하나가 1을 차지하니까. 그치? 그 다음에 질량이 2짜리는 중성자가 하나 있는 거야. 질량 3짜리는 중성자가 2개 있겠죠. 그럼 질량은 얘가 가장 무겁겠지? 됐니? 그리고 당연히 양성자 하나니까 전자는 하나고. 그 이름 어떻게 읽지? 요거 질량 1짜리 수소. 요건 어떻게 읽어? 그냥 수소라고 읽죠. 질량 2짜리는 요거 1학년 때 너네 한번 중수소라고 그러죠. 한번 들어봤을 거야. 중수소. 질량 3짜리는 3중수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양성자 숫자는 똑같아서 다 같은 수소의 성질이 있어. 근데 중성자 숫자가 달라서 질량이 다른 거. 이런 걸 동위원소라고 해요. 근데 대부분의 원소들이 동위원소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염소도 동위원소가 있는데 이거 잘 나오는데 염소 몇 번? 니네가 빨리 대답해야지 빨리 끝내지. 세고 있구나. 딱 나와야지. 세다 까먹었지 니네. 12번. 17번이에요. 17번. 17번. 다시 야 니네 손가락 10개 맞지? 응? 어떤 애는 뭐 이렇게 세다가 자, 17번이야. 자, 그러면 염소 17번이니까 양성자 몇 개니? 17개. 됐니? 됐어? 근데 염소가 질량이 35짜리가 있고 37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양성자가 17개야? 그럼 중성자 몇 개겠니? 18개가 되겠죠. 그래야지 질량이 35가 되겠지. 그럼 전자는 몇 개겠니? 17개. 양성자 전자 숫자가 같아야지 원자가 되지, 중성. 얘가 돌아다니는 거. 그럼 얘는 17번이니까 양성자 17개고 질량이 37이래. 그럼 중성자 몇 개니? 그렇지, 20개죠. 그래야지 질량이 37이 되고 전자 질량은 무시한다 그랬어. 전자 몇 개? 17개. 그래야지 중성이죠. 이렇게 생긴 놈이야. 됐니? 근데 우주에 자연에 이 35짜리 염소가 약 75% 정도 존재를 한대요. 선생님은 하도 많이 해서 이걸 외우고 있는데 너는 외울 필요 없어요. 약이야. 원래 74점 얼마인데 약. 그러면 37짜리가 우주 자연계의 25% 정도 존재한대. 그러면 이 염소는 원자량을 얼마로 할까? 35로 할까? 37로 할까? 니네 우리 저번 시간에 원자량 배웠잖아. 원자의 질량. 원자량이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지? 탄소죠. 탄소 원자량이 얼마? 12. 지영이는 이거 앞에 거 좀 보면 아는데 얘 원자량을 12로 정하고 뭐 수소가 1, 뭐 산소가 16, 뭐 질소가 14 이렇게 원자량들이 있단 말이야. 이게 무슨 의미였지? 탄소 원자 하나가 수소 원자 몇 개와 질량이 똑같다? 12개, 그치? 탄소 원자 하나가 질량이 12로 잡을 때 얘가 1이잖아, 그치? 그럼 얘가 한 개 있으면 얘는 1자리가 12개 있어야지 질량이 똑같아진다. 그런 의미라 그랬지?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탄소 원자가 수소 원자보다 질량이 몇 배? 12배 더 크다. 그런 얘기잖아. 됐니? 그럼 얘 염소의 원자량은 어떻게 적을까? 35로 할래? 37로 할래? 좀 애매하지? 응. 얘가 75%, 25%. 그치? 그럼, 얘가 더 많네? 그러면 원자량은 35로 하기에는 얘가 비율이 좀 많잖아. 그치? 그래서 원자들의 질량, 원자량은 평균을 내서 사용해요. 평균. 요거 구할 줄 알아야 돼. 평균은 어떻게 구하는지 봐봐. 질량이 35짜리가 몇 퍼센트 존재? 75% 존재하지? 또 있죠. 플러스 37짜리가 몇 퍼센트 존재? 25% 존재하죠? 그러면 전체가 몇 퍼센트? 100%지. 그래서 다시 봐. 전체 100% 중에 75%는 35짜리, 25%는 37짜리. 이렇게 하면 평균이 나와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정확하진 않지만 약 35.5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봐봐. 다 했어. 그래서 염소의 원자량은 35를 쓰는 것도 아니고
37을 쓰는 것도 아니고 얼마를 쓴다? 35.5를 쓰는 거야. 영재 원자량은. 그럼 선생님 수소는 원자량이 1이라며요. 근데 원자량이 1짜리도 있고 누구도 있어. 2짜리도 있고 누구도 있어. 3짜리도 있지. 그런데 선생님 아까 뭐라 했어? 우주의 거의 한 98% 이상은 얘라고. 그럼 나머지 1, 2%가 얘지. 그럼 평균 내봤자 어떻게 될까? 거의 1에 가깝겠지. 그래서 이거 평균 내면은 1.008인가 요 정도 나오거든? 평균 내면. 이게 98%니까, 그치? 이거 해봤자 뭐 1, 2%. 근데 평균 원자량이 1.0082가 나오는데 0.008이는 너무 짜증나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무시해버리고 얼마로 쓰는 거야? 1로 쓰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그러면 자, 그러면 평균 원자량 계산할 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75%는 4분의 3의 비율이지. 25%는 4분의 1의 비율이지. 맞니? 그러면 질량이 어디 갔어? 35짜리가 자연의 4분의 3이 존재하고 플러스 37짜리가 얼마? 4분의 1이 존재하지. 근데 이거는 전체를 1을 쪼갠 거지. 전체 1 중에 4분의 3의 비율이 35짜리. 1 중에 4분의 1의 비율이 37짜리. 이해됐나? 이렇게 계산을 해도 돼요. 이렇게 계산하면 이것도 똑같은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2학년 갔을 때 이 동위원소 평균 원자량 계산하고 이 동위원소 관계에서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게 좀 어려워. 그래서 지금은 기본적인 내용만 가르쳐준 거고 문제는 나중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알았지? 됐어? 고생했어요.